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데 헌재가 오늘 분위기가 무척 격앙됐어요. 그렇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이. 예. 자신들을 갖고 농락하는 듯한 이런 분위기에. 오늘 같은 경우 구체적으로 이제 조성민 전 블루케이 사장이 지금 오전에 나왔었는데요. 원래 이제 검찰 조서가 다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서만 가지고 심리를 해도 되는데 굳이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 헌재에서 받아주기도 했어요. 그냥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다른 게 아니라 블루케이라는 회사가 과연 최순실 씨가 개인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였느냐. 그거만 물으면 되는 거죠. 그거하고 블루케이와 그럼 저 미르재단과는 연관관계 어떻게 했느냐? K스포츠K와 결국에 이제 스포츠K에서는 공익재단이니까 어쨌든 명목은 돈을 못 빼니까 블루K를 이용해서 빼려고 했던 계획이다. 이런 부분을 조성민 사장이 전 사장이 다 증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뭐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아니 실제로 받아간 돈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사익을 추구한 거냐. 그때 조성민 사장이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죠. 사업 2달 해가지고 사업해봤냐. 2달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했느냐. 그러니까 아직은 못 빼냈던 건데 최순실 씨 억울할 것 같아요. 아직은 못 빼냈는데 이대로 굴려만 줬으면 엄청나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구조였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외에도 그러면 그런 정도 질문에서 그쳐야 되는데 자꾸 이미 수사에 조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계속 확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30분 잡혀 있는 거를 1시간 넘게 끄니까 보다 못한 헌재 재판관들이 대놓고 아니 왜 자꾸 쓸데없는 거 물어보느냐. 이정미 재판관이 그랬고 이정미 재판관도 그랬고 강변 재판관 주신도 그랬고 심지어는 지금 물어본 거는 대통령한테 불리한 내용이다. 왜 그거를 당신이 물어보느냐. 이런 지적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연을 자꾸 지연 작전을 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대리인단들은 밖에 나와서 우리가 무슨 지연 작전 쓰느냐. 우리가 정정당당히 물어보는 건데 왜 그런 얘기를 해내느냐. 언론이 이것도 엮는다라고 했는데 아니요. 언론이 엮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는 딱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지연 작전이라 말만 안 썼을 뿐이지 탁 지적을 하신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사실. 예. 차 교수님. 예. 2명은 이미 돌아섰다. 예. 가짜 뉴스. 예. 마타도 루머. 예. 이게 막 판친단 말이에요. 그럼 헌재 재판관들은 못 듣고 있을까요?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듣고 있죠. 대한민국의 사법계, 입법, 사법계에서 가장 존엄한 존재라고 스스로들 생각하고 있는데 마치 자신들이 뭔가 이 법리적 논쟁, 헌법적 논쟁을 하지 않고 뭔가 타협하는 듯한 이러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예. 근데 뭐 현재에서 공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입장이 놓은 거는 제가 낭설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왔어요. 낭설이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데 논의 자체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기가 솔깃한 이유는 결국은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구성 자체가 아주 좀 희한하게 지금 흘러갈 공산이 크다는 거죠. 이정미 재판관이 만약에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까지 만약에 지금 탄핵에 대한 그 결정이 내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은 지금 7명이 남아서 지금 탄핵 심판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두 사람만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어떤 식으로든 뭐 해유를 하든 뭐 어떤 식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해서 행사를 해서 기각시키도록 의견만 만들어내면 결국 탄핵은 기각될 수밖에 없다. 숨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 부분은 뭐냐면 지금 8명 남아 계신 지금 헌법재판관 중에서 2분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하신 2분이 또 계시거든요. 대통령이 지금 이 헌법재판관은 9명인데 대통령이 3명, 그 사법부가 3명, 그리고 입법부가 3명 아닙니까? 그 중에서 지금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분, 행정부가 임명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부분에 지금 2분이 계시는데 이 2분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해줬기 때문에 추천하고 임명을 한 거죠. 추천하고 임명하기 때문에 인용은 못할 거다. 그렇죠. 못할 거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관계, 의리 그리고 대통령이 이 추천했을 때 보면 그 대통령과의 정치적 성향이 좀 비슷한 거 아니냐. 그런 여러 가지 추측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 하시는데 저는 뭐 이 지금 누가 추천하고 누가 임명을 한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그래도 나름대로 최고 지존인데 이분들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사적 인연으로 흔들릴 뿐은 아니다. 그런 기대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자, 그 기대대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요. 오늘 유난히 인상을 쓰세요? 주름 생겨요. 그러게요. 그런데 그런 데는 약이 여러 가지가 요즘. 보톡스. 그런 거 쓰면. 그리고 잠자고 싶으면 프로포폴. 그거 잘하는 데 있어요. 청와대. 대학을 좋은 데 나와야 돼. 청와대.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아니 헌재에서 이 2명 얘기하다가 말았어요. 제가 드리기엔 생각은요. 이건 법률 문제 아니에요. 저도 변호사들이요. 얼마나 재판관들이 심정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렇죠. 알아내라고 별수를 써도요. 그거 안 됩니다. 진짜 자기 친한
그 직전 전달까지 같이 동료로 있던 변호사한테도 그건 안 알려줘요. 심지어 부인한테도 얘기 안 한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그거 하나만큼 판사들이 마지막 자존심이에요. 이건 법률 문제가 아니라요. 순전히 정치적 포석입니다. 이거는 제가 봤었을 때는. 뭐냐면 그렇게 탄핵 기각서를 해놓고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억울하게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까지 해서 다 엮인 게 되는 거예요. 정치적 희생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금 그 이후에 살아날 길이.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살아날 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야 정치적으로 이게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탄핵 반대하는 사람이 탄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나가버리면 다 물러나야죠. 국회의원들도 사실은 책임 있는 사람들 옷 벗어야죠. 그게 안 되는 거죠. 억울하게 대통령이 물러났다가 돼야 거기에 맞서 싸울 수 있다가 되는 거고 황교안 권한대행도 출마하려면 그런 모양이 돼야 출마할 수도 있고 그래야 지금 정치적 기반이 남죠. 야, 아니 진짜 이건 정치인들도 잘 모르는 중요한 포인트를 어떻게 칼같이 짚으셨네. 아, 진짜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건 법적으로 왜냐면 말이 안 되거든요. 변호사가 정치적 포석을 두고 우리 억울하게 당했다. 그렇게 해야 책임을 안 지죠. 아니 그리고 또 정치적 포석이 또 하나 더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식으로 계속 소문이 나면 이 박근혜 대통령을 살리고 싶어하는 태극기 집회에 인원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되는 집이니까. 되는 집이니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보태주면 되겠다. 그리고 또 이 주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을 더 보태시면 2명이 아니라 3명이 되고 4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손봉규 변호사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지금 탄핵이 기각될 것 같다.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새누리당은 기각을 위한 TF팀을 만들어라. 그래 강하게 지금 정치적 압박을 넣고 있는 거예요. 손봉규 변호사가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에 소속돼 있는 손봉규 변호사가 전 국회의원 아닙니까? 친박계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새누리당 탄핵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왜 당신들은 국회 소추인단 같은데 참석도 안 하고 왜 그 하는 걸 그냥 보고만 있느냐? 지금 탄핵 기각될 수 있다. 당신들이 조금 힘만 보태주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새누리당에 있는 의원들이 전부 다 지금 친박계 그 태극기 모임에 가서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이크 잡지 않습니까? 마이크 안 잡으면 그 당내에서 좀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급기야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어제 김문수. 대구 가서 아주 또 한 말씀 하셨잖아요. 그 단심가를 이야기를 했답니다. 정몽주 선생의 이 몸이 뭐 죽어주고 고쳐주고 뭐 일벽 고쳐주고 이게 박근혜 대통령은 단심가를 불렀는데 제가 봤을 때 단심가를 부를 게 아니라 하예가를 불렀어야 돼요. 이방원이 이런 데로 딸이 저런 데로 딸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 김문수 전 지사가 사실 새누리당에 박근혜 김문수 지사는 계보가 있어요. 언박. 언제부터 친박이었어? 그러나 원래는 언박, MT박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때는 뭡니까? 독재자의 딸이라 이야기하고 2012년 대선에 같이 후보 경선할 때는 뭐예요? 최태민 동영상 제일 먼저 틀고 아주 세게 붙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하시다가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또 단신가를 부른다? 이거는 단신가를 부를 게 아니고 결국 이런 데로 딸이 저런 데로 딸이 하예가를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TK를 기반한 보수의 복원을 위한 포석 작전이다. 이렇게 기자들도 많이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른바 태극기로 상징되는 그 탄핵 반대 집회에 더 많은 역량이 모이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 토요일 저희가 집계한 바로는 그 박사모 버스가 59번까지 확인이 좀 됐어요. 기자들이 취재를 해보면. 60대 하면 일단 한 4,624, 2,400명은 그렇죠. 동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실제로 많은 뭐 돈을 받고 나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있다는 의혹도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정말 박근혜 대통령 혹은 보수가 걱정이 돼서 나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그래서 어찌됐든 이게 지금 이 상황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상황이지만 보수 전체가 탄핵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어렵다 치더라도 다음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그리고 그 다음 있을 총선까지 보고 보수의 복원 작업을 해야 된다. 새로운 보수를 만들지 않으면 여기서 무너질 수 있다. 이것을 위한 장치들을 지금부터 선동하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손범규 변호사가 그 부천인가 어디 지역 아니에요? 일산인가? 고향. 고향. 그리고 심상정 의원. 심상정 의원한테 아주 간발로 이기고 지고 했었는데 38기인가 그렇죠, 연수원? 첫 준비기일 때 권성동 의원은 강원의 삼선의 법사위원장이고 18대인가 19대 때 같이 국회의원 했단 말이에요. 18대 국회의원 했었죠. 아니 18대 때는 심상정이 지고 19대 때인가 했을 거예요, 아마.
뭐 어쨌든 한번 이기고 지는데 17대 때 하고 그 자리에서 딱 권성동 위원장이 만나자마자 악수를 하면서 그 손범규 대리인한테 살다 보니까 이런 데서 만나네. 그럴 때 기자들이 보는 표정은 손범규 대리인은 권성동 위원장을 쳐다보지도 못하더라. 그런데 언제 자유한국당의 당대표가 됐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TFT를 꾸려라 하는 건 당대표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만큼 자신감이 생긴 모양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전체적인 어떤 추이를 보면 이게 반전의 모멘텀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계속해도 헌재 그리고 헌재에서 특히 이번 주에 많이 얘기 나왔던 경우에 증인 신청을 8명을 받아줬다는 이유로 헌재가 흔들린다는 것도 그 맞습니다. 흔들림의 어떤 뒷받침하는 가설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저쪽의 반론을 완전히 봉쇄해버린 거 아니에요? 봉쇄하는, 그러니까 8명이라는 게 봉쇄하는 반론이고 실제로 받아들여지기도 받아들여졌지만 내용을 보면 비록 날짜는 2월 말에 안 끝내게끔 길어졌지만 그 신청한 받아들인 증인의 면면을 보게 되면 내용이 뒤바뀔 가능성이 많아 보이는 증인들은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기업 총수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줘 버렸습니다. 뭐냐면 기업 총수들은 검찰 조사에 나와서 자발적으로 낸 건 아니라고 분명히 했어요. 강요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 강요가 뇌물이냐 직권남용이라 해서 법리 다툼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주장한 것처럼 선으로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라는 것은 검찰 수사 결과 명확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아무도 증인으로 채택을 안 해버린 겁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이 부분은 일단 인정하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사실상. 그리고 마지막에 22일 날 최순실 안종범 왜 한 번 불러서 증인으로 신청 채택했는데 또 불렀냐? 아니죠. 그 사이에 또 새로운 나무이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또 이 모든 이 게이트의 시작이 최순실과 안종범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서 끝을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39건 또 새로 나왔잖아요. 그 사이 특검 보고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수사 보고서. 그거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증인들의 면면을 보면 이게 다소 날짜가 길어진 건 맞고 안 하던 증인신문 갑자기 화요일, 목요일 하다 월수로 바꾸고 이런 것은 절차상 어쩔 수 없이 잡긴 잡았지만 확신을 갖고 싶어 하시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요. 22일이 2월 마지막 수요일이고요. 날짜로 보면은 그때 22일 날 이러저러한 수를 쓰면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일주일 더 기일을 잡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월 3일까지가 3월 3일이 금요일이니까 요 기나 아니면 늦어도 3월 3일이나 3월 7일까지 잡으면 그러고 나서 바로 결심 들어가지 않나요? 아무리 늦어도 그렇게 하고 그 주에 바로 3월 9일 정도에 결심을 하고 결론 종결하고 그다음에 이정미 재판관이 평일 시작을 회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의견을 개진을 해서 그러니까 투표하는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는 13일날 퇴임하셔도 8명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판결문도 지금 다 써놨다는 거 아니에요? 다 쓰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연구원들이 50명이 거기 붙어갖고 기초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자꾸 이제 박근혜 대통령 출석이 또 지연카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당사자는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당사자는 거기에 어떤 객관적 사실을 진술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위치가 될 수가 없죠. 자기 얘기니까. 그렇죠. 그냥 최후 변론 기회를 주는 것뿐이다. 원래 의미 자체가. 본인은 일단 자기 죄를 부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그거는 이게 결정문을 쓴데 결정적 영향을 아예 없어요.